나는 35년 동안 지하철을 몰았다. 새벽 첫 차의 서늘함과 막차의 따뜻한 조명, 승객들의 숨결과 함께 달리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손에 남아있다. 퇴직식 날 받은 황동기적 열쇠고리는 지금도 묵직하다. 손바닥에서 굴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인생의 브레이크와 핸들은 여전히 내 손에 있는가? 아내가 떠나고 고관절 수술을 받고 아들 집에서 지내던 어느 시기, 처음 며칠은 따뜻한 뿐이었다. 죽 한 그릇, 약봉지, 손녀의 웃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 때 눈치를 받고 TV 리모컨을 쥘 때 아이가 보고 싶은 만화가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친절은 있었지만 내 자리는 없었다. 늦은 밤, 물 한 잔을 가지러 가다 비틀거렸을 때 벽에 빨간 비상벨이 눈에 들어왔다. 누르면 누군가 달려올 것을 알면서도 나는 누르지 않았다. 아직은 내 힘으로 일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안전을 이유로 요양원을 둘러봤을 때 반짝이는 로비와 빽빽한 프로그램 시간표는 분명 체계적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시계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될 내 모습을 보았다. 몸은 편해질지 몰라도 마음은 자유롭지 않다는 걸 직감했다. 기관사 시절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자신감이었다면 노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내 브레이크는 내가 잡아야 했다. 그러던 날 재활 운동을 하러 간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만났다. 고령자 공공주택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월세가 감당 가능하며 생활지원사의 정기 방문과 피상벨, 안전바 같은 연배 이웃과의 공동체가 있다는 현실적인 정보를 접했다. 무엇보다 장기 근속과 무사고 경력에 가점이 붙는다는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내 삶이 점수로 환산되는 기분이 묘했지만 오랫동안 지켜낸 원칙들이 낡은 훈장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자산임을 처음 실감했다. 가족과 의논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모두의 걱정과 필요가 얽혀 있었다. 그 대화 속에서 나는 내 노후 자금이 이미 누군가의 계획표 안에 들어가 있음을 알아챘고 그 순간 비로소 내 뜻을 또렷하게 말했다. 내 선택은 내가 한다고. 불편했지만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결제 도장을 찍는 기분으로 신청서를 적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마치 레일 위 천륜의 울림처럼 들렸다. 몇 달 뒤 입주 통지를 받았다. 작은 방은 작았지만 모든 것이 나를 배려하고 있었다. 낮은 싱크대, 안전바, 벽에 피상벨,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어르신이 아니라 이웃으로 불리는 감각. 첫날 밤 천장 얼룩을 헤아리며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복도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 인사가 내게 집의 온도를 알려주었다. 생활은 생각보다 빨리 리듬을 찾았다.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운동, 밤의 깊은 잠. 어느새 지팡이는 현관에 더 자주 남아있게 되었고 새벽의 답답함에 한번 비상벨을 눌렀을 때 3분 만에 생활지원사가 와서 상태를 점검해 주었다. 그들이 나를 환자가 아니라 주민으로 대할 때 내 몸과 마음은 동시에 일어섰다. 눈치가 사라지자 통증도 누그러졌다. 손주는 자라고 나는 회복되었다. 어느 날 지팡이 없이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가 손녀를 안았을 때 가족의 표정이 말해주었다. 내가 다시 나 자신이 되었다고. 우리는 서로의 두려움을 솔직히 말했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서로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서로를 잃지 않는 쪽으로 조금씩 수정되었다. 매일 함께 있을 때보다 가끔 만나도 반가운 사이가 더 깊을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사계절이 돌았다. 봄엔 텃밭에 방울토마토를 심고 여름엔 물속에서 관절을 쉬게 했으며 가을엔 지하철 안전 강연을 열었다. 겨울엔 도서관에서 기차가 나오는 소설들을 읽었다. 누군가는 늙음을 쇠퇴라 말하지만 내게 늙음은 기어를 낮추고 더 멀리 가는 방식이었다. 속도가 느려졌을 뿐 방향은 내가 정했다. 내가 다시 의미를 가진 순간은 주민센터에서 실버 교통안전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였다. 승하차 요령과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지하철이 무서워 집 밖을 못 나서던 분과 역 계단을 함께 내려가던 날들을 잊을 수 없다. 몇 주 뒤 그분이 혼자 시장을 다녀와 내 손을 잡고 다시 자유로워졌어요 라고 말해 주었을 때 나는 퇴직 후 첫 월급을 받던 날처럼 뜨겁게 웃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안전한 여행을 돕고 있었다. 다만 객실이 플랫폼으로 승객이 이웃으로 바뀌었을 뿐 커뮤니티는 작지만 단단했다. 우체국 출신 이웃, 초등교사였던 이웃, 수학교사였던 이웃,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구경하며 현재를 다독였고 작은 민원을 함께 해결하며 살기 좋은 집의 조건이 거대한 설계가 아니라 자잘한 수정의 연속임을 배웠다. 어느 순간 나는 새로 입주한 이들에게 차를 내며 적응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엔 승객을 목적지까지, 지금은 사람을 일상까지 안내한다. 기관사의 일은 모양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같았다. 80세가 된 지금 단지 내 작은 카페를 이웃들과 운영한다. 회계와 운영을 맡고 수익은 복지기금으로 돌린다. 계산대 옆 게시판에 붙은 사용 내역은 투명함은 신뢰를, 신뢰는 참여를 불러왔다. 한 잔의 커피가 누군가의 병원 왕복 택시비가 되는 날, 나는 일의 의미를 정확히 보았다. 의미가 생기면 아침이 가벼워진다. 아침이 가벼워지면 건강은 뒤따라온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창밖으로 6호선의 금소금이 들려온다. 나는 운전석에 앉지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간다. 혼자 살되 혼자가 아니다. 이웃과 생활지원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멀리서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 책상 위 황동 기적은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반짝인다. 나는 매일 아침 그 기적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도 안전운행, 사고 없음. 이제 나는 안다. 노후란 선택지가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고르는 힘이 중요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고령자 공공주택과 서비스형 주택, 지역 돌봄과 커뮤니티가 실제로 존재하며 정보는 권리라는 것을. 가족의 걱정을 이해하되 내 선택권을 양도하지 않는 법을. 진짜 효도는 존중에서 시작하고 존중은 서로의 경계를 알아보는 데서 자란다는 것을. 내가 오늘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건 거창한 희망이 아니다. 단지 3가지다. 정보를 찾고 한 곳을 직접 가서 보고 가족과 오래 대화하라. 내 바람, 너의 걱정, 우리가 아는 사실, 선택지를 책상 위에 함께 펼쳐보라. 그 다음엔 작은 메모 한 줄이면 된다. 내 노후의 핸들과 브레이크는 내 손에. 그 문장을 내일 아침에도 읽어라. 방향은 그때 정해도 된다. 속도는 당신의 것이다. 마지막 정거장은 아직 아니다. 나는 오늘도 기적을 쥐고 내 인생의 기관사로서 출발 신호를 내린다. 그리고 이 말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당신도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레일 위를 달려라. 우리는 각자의 플랫폼에서 서로의 시간을 지키며 다시 출발한다.